어서 오세요. 얘가 오늘 주인공. 네, 맞습니다. 네, 달래랑 저 안쪽에. 여기 안쪽에 있어요. 지금 계속 화면 싸워가지고 아 그래요? 네. 갑자기 또 싸워가지고 또 피가 났거든요. 방금 전까지 싸우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낯선 제작진을 열렬히 반겨주는 녀석. 인사성 한번 박네요. 싸움에 싸자도 모를 것 같은 순수한 눈망울의 소유견. 오늘의 주인공 달래. 얘가 지금 달래고요. 네. 비숑이고 지금 시바견인데 달자예요. 그리고 세상 얌전해 보이는 또 한 마리의 반려견 달짜까지. 이렇게 순해 보이는 녀석들의 사이가 심상치 않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데요. 그럼 지금 뭐 아 지금 네, 혹시 네, 괜찮을까요? 뭐 낯선 사람 있을 때는 근데 거의 싸우지는 않았었거든요. 한번 네. 네 내보내 볼게요. 네네. 네. 제작진 방문 직전까지 싸우고 있었다는 녀석들. 과연 문을 열어도 괜찮을까요? 문을 열어주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나오는 달짜. 그런 녀석이 향한 곳은 달래한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제작진에게 직행. 아저씨 나 예쁘게 나와? 지금 보니까 던져달라고 뭐 던져달라고 뭐 계속 그러는 것 같은데. 아 저걸 던져줘야 되군요. 네, 던지거나 이러면 잘 가지고 오고 하거든요. 네. 낯선 사람이 있을 땐 서로 싸우는 일 없다는 녀석들.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헛걸음했나 싶은 그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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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니들 왜 그래? 어? 뭐요, 보호자님? 안 싸운다면서요? 예고 없는 달짜와 달래의 싸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자, 아니 침. 이게 또 피나는데요. 침원이 물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피를 부를 정도라니. 애들 싸움 정말 장난 아닌데요. 갑자기 심해진 네.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저희한테 잘못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아니 세게 불렸어 이번도. 목 옆에. 미안해. 아픈가 봐 어떡해. 얼마나 놀랐는지 보호자의 품으로 파고드는 녀석. 알았어 미안해. 저희가 흥분하는 것 같아요. 아유, 참 이 보는 제 마음도 짠하네요. 보호자들이 더 답답한 건 예고 없는 달짜의 공격. 갑자기 싸워요. 저희가 딱히 뭐 하는 게 없는데 달짜가 달래한테 자꾸 공격성을 보이고 바로 물어버려요. 지난해 겨울부터 심각해졌다는 달짜와 달래의 싸움. 목 있는데. 등이 다 피자국이. 네. 이게 물리는데 또 같은데 또 물려. 아, 괜찮아요. 아이고, 이거 얼마나 아플까요? 늘 이번처럼 갑자기 공격을 해대는 달짜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다는 달래. 몸 여기저기가 상처투성입니다. 발톱이 예뻐네. 아까 떨어진 거. 얘들 저희 답사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네. 했던 것 같은데. 갈수록 심각해지는 둘의 싸움에 심란하기만 한 보호자. 결국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임시로 격리하기로 했는데요. 같이 합치는 방법도 저희가 알고는 있어서요. 무관심하거나 간식으로 조금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하면은. 상황이 이렇다고 둘을 평생 격리시킬 수는 없는 노릇. 얌전해졌다 싶으면 다시 한 공간으로 불러들인다는데요. 두 녀석의 관계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죠. 시선은 정면 고정. 간식 봉지로 시선 분산. 간식은 줄 듯 말 듯. 둘 다 간식에 완전히 집중했으면 달래 먼저 소파로 이동. 보호자를 벽삼아 반대편에 달짜까지 올라오면 이무장지대 완성. 싸웠다 괜찮다 하는 걸 보니 꼭 현실 자매 같기도 하죠.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던 가족.
그런데 못 보던 아이가 있네요. 부부의 사랑스러운 딸이자 집안의 제일 막둥이 제인이. 평소 한까칠하는 달짜도 어린 제인이 앞에서는 무장해지. 제인이 앞에서 모범이라도 보이려는 건지 피가 날 정도로 싸울 땐 언제고 친자매처럼 사이좋은 녀석들. 야,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그렇게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정신을 쏙 빼놓은 한나절이 지나고 잠시 외출했다 돌아온 보호자를 반기는 녀석들. 그렇게 뜨거운 애교를 부려주시고 임무 완수하고 돌아선 달래. 그런데 또 무차별 공격을 해대는 달짜. 이유도 예고도 없는 달짜와 달래의 2차전이 벌어졌습니다. 아, 달짜 또 물었지 옆에. 물었어. 야, 이거 참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싸움을 건 달짜는 또다시 격리 신세. 그런데 멀리해도 모자랄 판에 달래야 왜 또 그 앞에 가 있니? 응? 아,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물려놓고 또 저기 가서 앉아있네요, 쟤네. 네. 얘는 늘 그래요. 쫓아다니고. 저기서 저희가 불러도 안 와요. 아, 그래요? 네, 달자 앞에만 계속. 그렇게 당하고도 달짜만 쫓아다닌다는 달래. 이렇게 달래가 펜스 안에 격리되어 있을 때 달짜는 녀석이 격리되어 있거나 말거나 무관심한데요. 함께 있을 때면 화장실까지 쫓아가고 꼬리까지 살랑살랑. 성격이 좋은 건지 아니면 속이 없는 건지 그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죽어라 싸울 때는 언제고 달래가 핥아주니 가만히 또 받아주는 달짜. 니들 뭐냐? 열길 사람 속보다 더 어려운 둘의 마음. 달자를 정말로 자기 언니인 마냥 달래도 엄청 잘 따르고요. 그래도 잘 지냈었어요. 한 1년은 잘 지내다가 3개월 터울인 달짜와 달래는 어릴 때만 해도 비슷한 또래인 만큼 서로 우애가 좋았다는데요. 그런데 3년 전부터 특별한 계기도 없이 갑자기 둘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싸웠다 하면 피바람이 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둘 때문에 더 혼란스럽다는 보호자. 냉전 상태일 때마다 둘을 번갈아가며 격리시키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의 시작은 다행히 온탕인 것 같죠? 앉아. 그렇지. 앉아 했으니까 줘야지. 아니, 언니 줘. 언니 체면을 살려줄래? 제인이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달짜. 그 모습을 처량하게 바라보는 반려견 한 마리가 있었으니 왜 그러고서 나는 왠지 왜 이렇게 모르겠어. 나는 지금 아이고 우리 달래의 비련의 여주인공이 따로 없네요. 그냥 달래 데리고 와서 여기 앉아 있어봐. 얘 옆에 주지 말고. 그런 달래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격리 해제를 허락하려는 보호자. 달짜 컨디션도 좋아 보이니 별일은 없겠죠. 그래도 방심은 금물, 간식으로 천천히 유도합니다. 달자, 이리 와. 그런데 득달같이 덤벼드는 달짜. 보호자가 재빨리 말려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설상가상 싸우는 소리에 놀란 제인이는 울음까지 터뜨리고 마는데요. 강아지들 싸우는 거 보면 이제 무서워하니까 사실 그것도 좀 걱정이죠. 예전에는 잘 몰랐거든. 좀 어릴 때 그랬을 때는 그냥 어쩌다 한번 그러는 거고 애기니까 잘 몰랐는데 이제는 다 싫고 좋고 이런 표현을 할 줄도 알고 다 아니까 그런 것도 좀 걱정되죠. 커가는 이제 과정인데. 어린 제인이를 생각하면 더 걱정이겠어요.
혹시 스트레스가 쌓여서일까 싶어 산책도 매일 잊지 않고 하고요. 산책은 서로 좋은 기억을 심어주기 위해 둘이 함께하고 있다는데요. 다행히 산책 때만큼은 아무 문제 없이 사이좋게 잘한다고 합니다. 제발 집에서도 이렇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그래? 산책에서 돌아와 한결 편안해 보이는 달래와 달짜. 자, 간식도 먹어볼까? 그런데 그때 또 눈에 쌍심지를 켜는 달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죽을 힘을 다해 덤비는 녀석들. 늘 당하기만 하던 달래도 이번엔 물러서지 않습니다. 저기도 굴르지. 차라리 내가 달래. 물었어? 몰라. 나 이거 물렸는데 피난다. 달래? 아니 달짜야? 달짜 귀 물었네. 왜 그래? 귀 피난다. 아유, 또 어떡합니까? 또 피를 부르고 말았네요. 피가 계속 떨어지는데. 아 같이 못 주겠다. 왜? 아니, 산책 잘하고 와서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아, 살벌합니다. 지금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씨. 누구 피인 거예요? 달짜. 귀 지금 귀 얘도 귀 뭐. 매번 상처를 입은 건 달래였는데 이번엔 달짜가 귀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먼저 달려든 건 달짜였는데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성을 잃고 덤벼들었던 걸까요? 얘 문이 달래 엉덩이를 쳤어요. 다치면서. 그러면서 얘가 달래가 움찔하니까 그 모습에 이제 달짜가 또 예. 보호자의 말대로 달래가 우연히 세기도 아니고 살짝 된 것뿐인데요. 아니, 이게 죽자고 덤벼들며 싸울 일인지 정말 유별난 녀석들이에요. 점점 깊어져가는 둘 사이 감정의 골. 이러다 한 집에 사는 게 불가능해지는 건 아닐까. 보호자들의 걱정은 깊어만 갑니다. 아니야 왜 그래? 일단 피를 많이 흘린 달짜를 데리고 병원에 가기로 했는데요. 상처가 깊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요즘 근래 왜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요? 사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알았으면은 사실 진짜 저희도 노력 많이 했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이유라도 알면 이렇게까지 답답하진 않겠죠. 정말 와이프가 야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해보자라는 식으로 정말로 글을 남겨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야 얘네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문교육도 소용도 없고. 달짜와 달래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만큼 이 상황이 누구보다 안타깝고 답답했던 보호자들. 최후의 수단으로 방문교육까지 받아봤지만 둘 사이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요? 싸웠어요. 아, 싸웠어요? 네. 누구랑? 집에 있는 애랑 비숑인 집에 예전에 데리고 네 오신 맞아요. 네. 달래 네. 걔랑 싸워가지고 달짜야, 그러게 왜 싸움을 걸고 그러니? 아무쪼록 괜찮아야 할 텐데요. 아파. 피를 너무 많이 흘렸거든요. 네. 이쪽은 괜찮은데 여기 지금 피나는 부위 있잖아요. 여기를 아이고, 이 언뜻 봐도 꽤 아파 보이네요.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피부 표피가 찢어진 것 같은데 피가 좀 나서 많이 나서 조금 보기에 좀 그래 보이긴 하는데요. 수술까지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간단한 레이저 치료만 하면 된다는데요. 달짜야, 치료 동안 조금만 참자. 방금 끝나고 왼쪽으로 제가 한번 대서 아, 근데 좀 웃으면 안 되는데 달짜야, 너 지금 아이고. 바로 일어났어? 그렇게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달짜. 왜 그래? 같이 진짜 못 주겠어 지금. 집에 오자마자 또 으름장을 놓는 달짜 때문에 달래를 떨어뜨려 놓는 보호자. 병원까지 다녀온 녀석이 또 싸우자고 시비를 거는데요. 아, 정말 못 말리네요.
이 두 녀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갑자기 그렇게 됐는지 사실 계기라든지 이런 거 잘 몰라서 이유만 좀 잘 찾아주시면 저희가 잘 따라 이렇게 할 마음가짐은 일단 되어 있거든요. 개선 방향을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선생님.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절친 모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두 암컷의 전쟁.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달짜와 달래의 속마음. 과연 두 녀석의 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천만 반려인의 고민을 풀어줄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가 설채현.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종잡을 수 없는 달짜와 달래의 관계.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기만 한데요. 오늘처럼 설쌤이 보고 싶었던 적이 없어요. 사이다 솔루션 기대할게요. 벨 누르지 마세요, 근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라. 아유, 너 사람 엄청 좋아하는구나. 안녕. 들어가도 괜찮죠? 애기가 달짜 맞죠? 네. 달래가 저거 달래는 달래도 사람 좋아하죠? 좋아요. 얘 때문에 그래. 달래도 잠깐 보러 가도 괜찮을까요? 네네. 안녕. 달짜야. 그래, 달짜 먼저 좀 이뻐해주고 달래봐야겠다. 냄새 맡아. 설 전문가를 격하게 반기는 달짜. 그래도 거긴 안 돼. 이뻐. 지금 둘이 싸워서 같이 뭐 붙여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반가워요. 나 좀 구해줘. 날 구해. 달래 이 등에 딱지들은 달짜가 범인. 네. 그러면 우선은 좀 한번 앉아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던 두 녀석의 관계. 오늘 그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을 위해 특별한 의상을 준비했다는 설 전문가. 바로 시바 셔츠. 달짜 티셔츠네요. 오늘 일부러 아껴놨던 시바 옷을 입고 왔습니다, 제가. 달짜가 있다고 그래서. 네. 저도 싸우는 아이들 솔루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확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이게 잘 안 찾아지면 우리가 솔루션 자체를 하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마음 좀 잘 전달해 주세요. 어느 정도로 싸우고 왜 싸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가 영상을 한번 같이 봐볼게요. 첫 촬영 당시 한 공간에서도 두 녀석은 이상무. 처음 보는 제작진에게도 살가웠죠. 둘 다 사람 좋아해가지고. 하지만 낯선 사람들 앞에선 싸우지 않는다는 보호자의 말에 모두 경기를 풀고 있던 그때 순식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야? 한번 불붙은 싸움은 두 부부가 모두 동원해야 간신히 말릴 수 있을 정도. 게다가 피를 부를 정도로 상처를 낼 만큼 심각했습니다. 진짜 심하게 싸우는데요? 저 두 분 병원 가서 치료 받으셨어요? 병원을 갔을 때 치료 먹는 약이랑 연고를 같이 가지고 왔어요. 그거를 달래 거를 뒤에 특히 발라주라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해줬어요. 의학적으로 우리 사람은 입 가죽 밑에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강아지들은 가죽 밑에 공간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강아지한테 물리잖아요? 물려서 구멍이 뽕 뚫리면 막 구강세균 같은 게 그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쪽에서 염증을 막 만들고 있는데 피부는 위에서 먼저 다쳐버려요. 그래서 나은 것 같이 보여요. 3일에서 한 일주일 있다 보면 안에가 막 부풀어 올라요. 구멍이 열려 있으면 나쁜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구멍이 닫혀버리니까 그 안에서 염증이 계속되면서 막 근육까지 녹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우리가 다음날 봤더니 괜찮은 것 같네 하고 넘어갔다가 막 염증이 심해져서 더 크게 막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이러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볼게요. 네네. 달짜에게 물린 상처가 잘 아물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나선 설 전문가. 달리 여기 살짝 만져봐도 돼? 네. 꼼꼼하게 상처가 난 자리들을 만져보는데요.
선생님 만져볼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많아요, 상처가. 목 있는데도 좀 심하게. 네, 여기도 지금 제가 그래서 혹시라도 다행이다. 그래서 약을 잘 먹이셨나 봐요. 상처들이 잘 아물고 있다니 불행 중 다행이네요. 보호자들이 가장 답답했던 건 종잡을 수 없는 두 녀석의 싸움. 특히 달자의 기습 공격이 이유인데요. 그래서 일부러 안 움직이신 거예요. 네, 일부러. 움직이면 자극되니까. 이 상황에 있지 않았는데도 이 뒤에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팍 들거든요. 달래는 싫다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지 마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해요. 고개를 돌리고 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하거든요. 언제 폭발할지 모를 달자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신경 쓰았던 가족들. 또한 달래도 싸우지 않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달자에겐 소용이 없었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둘 다 보호자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달래가 막 보호자님한테 막 갔었죠. 네. 근데 그 상태에서 달자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질투를 하는 것 같아요. 약간이 아니고 질투가 많을 수도 있어요. 질투를 하는 상태에서 달자가 싫다는 표현을 하니까 달래가 벌써 내려와서 이렇게 피하죠. 그런데도 달자가 전혀 그걸 알아듣지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달래는 할 수 있는, 이 싸우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은 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단순 질투라고 하기엔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나란히 간식을 주려던 순간 달래가 살짝 건드리자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던 녀석. 달자의 이런 행동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어려워. 단순 질투는 아닌 것 같은데. 달자의 상태는 우리가 이 강아지의 행동학을 얘기할 때 양동이 이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달자가 참을 수 있는 스트레스나 이런 불안의 크기를 우리가 양동이로 비유를 하고요. 거기다가 물을 붓는 걸 스트레스를 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저 상황은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차서 찰랑찰랑 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자극만, 그러니까 물 한 방울만 똑 떨어져도 넘치겠죠. 뭐가 하나만 딱 깨져도 넘쳐나 버리는 거예요. 달자가 왜 항상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차서 찰랑찰랑 거리고 있는지를 좀 찾아봐야 돼요.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다는 달자의 상태. 혹시 싸우고 난 후에도 졸졸 쫓아다녔던 달래의 행동이 녀석에겐 스트레스로 작용한 건 아닐까요? 저런 행동을 달래가 할 때 달자가 가끔 싫어가지고 세게 활 하고 이렇게 짖을 때도 있어요. 그거는 사실 아주 정상적인 거죠. 내가 싫다는 표현을 하고 공격만 하지 않는다면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놀자고 하고 화해도 하고 너무 과하게 하면 싫다고도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정상적인데 그 전에 싸움들은 그냥 뭐. 달자의 그 심리 상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보호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도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는 달자의 행동이었죠. 혹시 보호자의 행동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에이 어디 갔어? 어디? 어디? 아 거기 있어? 한 공간에 둘 때는 더욱 세심하게 신경 쓰는 모습이었죠. 자, 저런 교육을 하는 게 맞아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걸 하려면 한 가지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딴 땐 간식을 주면 안 돼요. 안 줘요. 딴 때 전혀 안 줘요? 안 줘요. 이 집 다 잘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야, 이제 정말 알고 싶어요. 설쌤, 뭐가 문제인지 찾아주세요, 제발. 머리 아프다. 나 처음 꺼내는 것 같은데 정리하려고. 스마트한 브레인. 문제의 원인 분석 들어가나요? 지금 나이가 얘네들이 정확하게 보면 16, 17, 18, 19, 4살. 4살. 네. 둘 다 여자이고 중성화 여부는요? 안 했어요. 둘 다 중성 안 돼 있고. 중성 안 하신 이유는 있을까요? 수술이 하면은 남자애들은 좀 쉬운데 여자애들은 가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개복 그래가지고, 수술이죠. 이게 뭐 간단한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이밍 놓치고 하긴 해야 그러신 분들 되는데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못했는데 하긴 할 거예요. 얘네들이 15년 지금 달자가 언제 1월 1월에 30일생. 왔고 온 건 3월에 왔어요. 달자 왔고 그 다음에 7월 초에 왔어요, 달래가. 7월 달래 왔고 그 다음에 첫 싸움이 요 그 15년 한 겨울쯤? 15년 겨울 네, 한 가을, 겨울 뭐 이런 거.
11월에서 12월에 이제 좀 노는 강도가 좀 세졌죠. 첫 싸움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싸움이 어땠어요? 간헐적으로는 이렇게 있었는데 10월? 16년 10월. 네. 그때 갑자기 또 심을 잠시만. 15년 겨울 응. 그리고 16년 또 겨울 정도. 매년 겨울마다 심각해졌던 둘의 싸움. 겨울과 관련 있는 건가요? 객관적으로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싸움이 줄어드는 시기가 있었다가 다시 심해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아니면 딱 그거 같아요. 그거. 아주 평온했다가 그냥 뭐 또 한 번씩 뭐. 중간중간에 똑같이 또 한 번씩. 그러면 또 사이 좋았다가. 근데 이제 작년 11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드디어 감 잡으셨구나. 어서 알려주세요. 뭐예요? 제가 봐서는 네. 이거는 중성화랑 연관이 있어요. 예? 중성화요? 아니 대체 녀석들의 싸움과 중성화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작년에는 얘네들 생리 어느 정도 했는지 기억하시죠? 네. 달자는 언제 했어요? 달자가 10월. 달래가 지금 생리를 시작했어요. 달래는 지금 시작. 예. 지금 1월 달인 거죠. 네. 선생님 이제 시원하게 말해주시죠. 무리동물 안에서 나이대가 비슷한 여자아이들은 같이 살지 않아요. 이유의 하나는 번식이에요. 보통 무리 안에서 모든 여자아이들이 다 새끼를 낳는 게 아니라 제일 센 남자아이와 제일 센 여자아이가 교배를 하고 새끼를 낳고 어떻게 보면 완전한 라이벌 관계일 수 있어요. 특히 언제? 내가 호르몬상으로 불안정할 때. 문제 행동의 원인이 호르몬 때문이었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생리 시기에 접어든 암컷들은 번식 본능과 호르몬의 변화로 비슷한 연령대의 암컷들에게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달자와 달래가 싸운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중성화가 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요. 강아지 우리 여자아이들도 사람과 똑같이 생리를 하게 되는데 강아지들은 1년에 2번 해요. 근데 사람과 다른 점이 생리를 하고 배란을 한다는 점, 그리고 임신이 되지 않아도 상상 임신이라는 호르몬적 변화에 거의 무조건 들어간다는 건데, 이 상상 임신 기간엔 마치 내가 임신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이 기간이 딱 끝나는 순간 마치 내가 출산을 한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 여자분들이 출산 후에 느끼는 불안한 감정, 화난 감정, 이런 감정들을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자 같은 경우 지금 되게 많이 불안하고 화가 나는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옆에 있는 달래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려견의 상상 임신은 생리가 끝난 뒤 4주에서 9주간 지속되는데요. 젖이 나오거나 인형을 품는 등 실제 출산과 비슷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답니다. 또한 반려견의 심리 상태 역시 출산 직후와 같아서 평소보다 예민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상상 임신 때문에 나타나는 강아지들의 문제 행동에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우선 공격성이 갑자기 증가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그 시기가 딱 들어맞아요. 겨울마다 심해졌던 달자와 달래의 싸움. 그 원인은 바로 녀석들의 생리와 상상 임신 기간이 겹쳤던 것. 야, 이제야 궁금증이 풀렸네요. 쟤보다 더 센 강아지인데 나보다 약한 아이들이 생리를 하고 임신을 할 수 있게 되면 싫은 거예요. 내가 번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시기가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달자의 마음을 이해 못할 정도로 우린 그런 걸 경험 못 해봤으니까 뭔가 기분의 이 흐름이나 이런 게 되게 왔다 갔다 하고 자기도 힘든 게 있는데 제대로 사람들한테는 표현 잘 못하고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지금 가장 나의 심기를 거슬리게 하는 달래한테 표현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상상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로 예민한 상태인데다 비슷한 시기에 생리 중인 달래에게 라이벌 의식까지 느끼며 더욱 날이 서 있었던 녀석. 그동안 시한폭탄처럼 굴었던 게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던 달자와 달래의 싸움의 원인을 우리가 찾아가다 보니 결국에는 생리와 상상 임신이라는 이런 호르몬 문제가 연결돼 있었어요. 지금 나이가 비슷한 여자아이들을 키우는데 우리 달자와 달래와 되게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신 보호자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건 이 아이들의 싸움이 1년 중에 흐름이 있나를 봐주시면 돼요. 싸우다 안 싸우다, 싸우다 안 싸우다 한다면 이건 이 아이들의 호르몬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성화를 추천드리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1년 내내 대판 싸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성화도 고려해야겠지만 교육적인 면을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중성화는 제가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중성화는 달짜는 10월 달에 했다고 했죠? 네. 그러면 무슨 정도 한것 같아. 1, 2월 달에. 네. 4달, 4달. 생리를 시작하고 한 3개월 있다가 수술하는 게 부작용과 그리고 수술이 가장 쉬워요. 생리를 하고 나서 그때 호르몬 불균형으로 막 싸워요. 그래 놓고서 그때 기억이 남는 거예요. 서로 그때 골이 너무 깊어지니까 생리를 안 할 때도 계속 싸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빨리 개입을 해서 이걸 막아야 돼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이 가끔 친하게 지내는 모습도 보이고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 완전 그 상태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할 수 있을 때 수술을 하고 제가 그 이후에도 지금부터 그 이후에도 더 골이 깊어지지 않고 그리고 얘네들한테 약간의 질투도 있으니까 그런 질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한번 솔루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정 주기마다 찾아오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싸움이 계속 이어진다면 곤란하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솔루션을 해볼 건데 이 아이들의 다시 좀 더 친하게 지내고 나쁜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이런 교육을 좀 계속 진행을 해줘야 돼요. 우선은 근데 둘이 싸우는 게 좀 너무 심해서 안전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 안전을 위한 안전장치는 필수겠죠? 달래를 몰 수 있는 거리인데. 어떤 자극에도 잘 참아내는 게 교육 포인트. 한번 반응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달래랑 뭔가 한번 해보세요. 현재 달래를 라이벌로 의식하고 있는 달짜. 보호자와 다정한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녀석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데요. 역시나 이 상황이 불편한 듯 안절부절 못합니다. 지금 좀 불안해하죠? 근데 지금 분명히 질투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자기 심리가 불안하니까 이 질투심이 훨씬 더 커져 있을 수 있는 거죠. 아이고, 우리 달짜볼에 심술이 가득 찼네요. 그리고 달래한테 보호자들의 관심이 가도 조금만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온다라는 인식이 되면 강아지들이 좀 참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인식이 심어져 있지 않은 강아지들은 이게 언제 나한테 올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질투를 하고. 보호자와 달래가 잠시라도 가까워졌다 싶으면 질투심 폭발. 불안한 마음에 육한전까지 불사했던 녀석을 위해서 정확한 규칙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너가 굳이 화내고 짜증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너의 차례는 금방 돌아온다라는 걸 인식을 시켜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먼저 한번 달자, 착해. 그래서 원래 기다려를 잘하면 이 상태에서 기다려로 절제력을 더 높여주는 것도 괜찮아요. 풍문으로만 듣던 기다려 마법. 기다려. 기다림 뒤에 보상이 있다는 규칙을 이해해야 하는 달짜. 한 번만 이쁘게. 어이 착해. 아이 착해. 잘하네. 좋아요. 스타트 좋습니다. 자, 보호자님 한번 해보실게요. 그래서 우리가 줄을 조금씩 이제 늘려나가면서 한번 해볼 거예요. 될까? 무서워, 쟤. 훈련용 아이템 착용 완료. 교육을 위한 준비는 끝났다. 보호자님 파이팅. 기다려. 네. 기다려. 싸움 중재와 더불어 심리적 안정감까지 주는 기다려 교육. 과연 보호자와의 첫 시도는? 바로 오세요. 칭찬해 주시고. 아직은 인식이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된 아이들은 내가 이걸 굳이 막 안 달라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좀만 기다리면 자기 차례 오는데. 정확히 규칙을 인식하기 위해 반복 훈련은 필수. 들어는 보았나? 설치하는 무한 반복 교육.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 기다려.
기다려. 양말에 구멍 나도록 열심히 왔다 갔다 한 보호자. 과연 그 노력이 달자에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 보호자와 달래를 정면으로 보고도 기다리는 달자. 이상한가 보다 달자도. 야, 이제 기다려 마법에 빠져들었네요. 좋아요. 잘했어. 이게 되게 똑똑한가 본데? 어떻게 그래도. 스마트한 플레이, 냉철한 분석력을 가진 시바견 달자. 우리 보호자님 웃는 거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좋네요. 오케이, 이제 조금 한번 풀어놔 봐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최고 난이도에 도전하는 설 전문가. 아유, 이 닥쳐올 앞날도 모르고 마냥 속편해 보이는 달래와 달리 보호자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도 그럴 게 달래가 좋아서 하는 행동도 달자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다려 하고 달래랑 달자 주위를 좀 크게 돌아보세요. 기다려. 과연 달래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달자가 기다릴 수 있을지. 그런데 이때 이럴 수가. 교육 중 바닥에 묻은 달래의 생리혈. 좀 더 예민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생리혈 나오고 이러면 그 네네. 냄새에 지금 달자가 더 예민할 수 있어요. 후각이 예민한 반려견들은 냄새에 더욱 민감하죠. 잠깐만, 미안해. 과연 남은 교육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이고, 힘들었다. 생리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가 달자가 제일 예민할 수 있어요. 그때 제일 많은 냄새가 날 거고, 그때 달자가 엄청나게 좀 질투를 한다거나 달래를 더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더 분리를 해놓는 거를. 보호자님, 생리 끝난 뒤 일주일 꼭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네, 아까 했던 교육 그대로 한번 해보실게요. 달자. 기다려. 달자가 다시 집중할 수 있을지 일단 교육을 계속 이어가 보는데요. 설상가상 보호자를 쫓아 움직이는 달래. 하지만 다행히 제자리를 지킵니다. 잘했어. 마지막으로 달자 풀어놓고 한번 해볼 거예요. 무서워. 무섭다니요. 우리 설쌤이 있잖아요.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과연 마지막 단계까지 잘 해낼 수 있을지. 달자야, 할 수 있어? 그치? 기다려. 달자.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봐선 지금 안 써요. 네. 기다려. 침착하게 마지막 교육을 시작하는 보호자. 아직까지 분위기 좋아요. 미동도 없이 보호자를 기다리던 그때 눈이 마주친 달래와 달자. 이제 다 왔는데 여기서 무너지고 마나요? 이대로 달자가 달려들면 끝이에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참아냅니다. 장하다. 장애 이 녀석들. 그렇지. 오늘부터 달자를 기다려 마스터라고 불러주세요. 네, 교육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네. 너무 잘하셨고 그냥 지금처럼 달자는 절제력을 가지고 기다린 상태에서 달래가 주위에 돌아다니거나 이래도 내가 잘 기다리고 있으면 칭찬받는다는 거를 우리가 계속 좀 알려줄 거예요. 생리와 상상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럴 때는 교육도 중요하고 뭐 중성화도 중요하지만 우선 환경적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달자 입장에서는 내가 막 화나고 이럴 땐 달래가 되게 라이벌로 보이고 조그만 것에도 화를 내면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둘의 안정과 그리고 계속해서 안 좋은 감정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간 분리도 꼭 필요해 보였습니다. 서로 분리된 공간에서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바꿔줄 거예요. 위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지금? 저희도 화장실이랑 좀 멀리하는 게 좋다고 네네네네. 해서 일부러 저희 밥 먹는 데다가 항상 저희다 밥을 그렇다면 주거든요. 그래도 또 너무 밥 먹을 때도 보이는 건 좋진 않으니까 우리가 자리를 바꿔주긴 하겠지만 달래가 여기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많죠. 네. 그러면 달래는 이 안에서 줄 거고요. 달자는 그래도 안 보이는 곳 쪽이 좋으니까 생리나 상상임신 중에는 식욕 부진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곳으로 밥그릇을 이동.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우 입맛 확 도네. 여기 사료 맛집인가? 그리고 이 둘이 로테이션 시켜주는 것만 잘 보호자님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분리된 공간을 제공할 때는 평소 좋아했던 이동장이나 쿠션을 깔아 안정감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보호자님, 배운 대로 앞으로도 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의사 설채연입니다. 반려견의 생리에 대해 궁금하셨죠? 먼저 나의 반려견이 생리를 한다면 스트레스 받지 않는 편안한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두 아이가 싸운다면 호르몬이 다시 돌아와서 마음이 편안할 때까지는 분리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리 중에는 영양을 고려한 닭가슴살과 같은 고단백의 보양식을 급여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생리대 착용은 아이들이 불편해하고 염증이 생길 수 있어서 추천드리지 않으나 보호자님이 불편하시면 최소한의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생리를 할 때는 배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풋내기보다는 배변 패드를 조금 더 많이 깔아줘서 실수를 줄이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반려견의 건강을 위한 세심한 배려 잊지 말아주세요. 어떠셨어요? 오늘 좀 해보니까? 될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그죠? 선생님, 네, 선생님 얘기 네. 말씀 듣고. 저도 될 것 같은 네. 기분이 들거든요. 네. 겁먹지 마세요. 오늘이 시작이니까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심코 지나치거나 잘 몰랐던 반려견의 생리 주기에 따른 호르몬에 의한 변화. 신체적뿐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더 섬세하게 반려견의 몸과 마음을 보살피기로 약속해줘.